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오늘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유익하고 재미있는 네. 성인용 지식 프로그램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경건한 오늘은- 마음으로. 경건하게. 예. 경건하게. 오늘 오늘은 여러분은 앞으로 1시간 동안 이 네. 인터뷰를 보시면서 웃고 재미있게 즐기다 보면 네. 소아근시. 그렇지. 소아근시가 뭐냐면 어린이들인데 눈 나빠지는 거. 자식이 어른 앞에서 안경 끼고 빤히 쳐다보고 아저씨 누구예요? 네. 이러는 애 있잖아요. 소아근시 네, 진짜 문제예요. 아 그래 요즘. 얼마나 마음 아파. 그런 거 들어봤습니까? 무슨 드림 렌즈라고 해서 음. 소아근시 치료한다고 밤에 네. 렌즈 놓고 자게 하는 거 있어요. 아하. 그래서 눈 좋아지게 만든다고 뭐 그런 것도 하고 하던데. 아이는 아프면 다 힘든데 특히 아이가 눈이 나빠서 이거 안경 쓰고 다니고 그러면 네. 엄마들 아빠들 마음 특히 힘들잖아요. 예. 그 소아근시를 게임으로 치료해 볼 수 있겠다. 난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게임으로 망친 눈은 어떻게 게임으로 치료하나. 네, 저도 코인 다음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하시는 S알파 테라피틱스의 예. 최승은 대표님에게 예. 소아근시에 대해서도 좀 배워보고 예. 소아근시를 게임으로 치료하는 원리에 대해서도 배워보고 음.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 게임에 관심 있는 분, 소아에 관심 있는 분, 근시에 관심 있는 분 네. 다 모이셔서 오늘 재미있게 또 들어보죠. 잠시 후에 최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알파 테라피틱스의 최승은 대표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이 이력을 잠깐 보니까 네, 의사라고요. 네 의사입니다. 네, 방송은 자주는 안 해보셨죠? 네 몇 번 해보지를 계속 못해서. 아까 전부터 떨리신다고 아. 지금. 네. 그래서 좀 긴장되시고 네, 뭐 무슨 질문할지도 잘 모르겠고 좀 이상하고 어색하고 네. 저희가 병원 가면 매번 그렇습니다. 네. 원래 전공은 뭐세요? 의사들도 여러 가지 전공이 있잖아요. 외과 전공이고요. 예. 외과 전문의 하고 나서 세부 전공으로 소아외과를 했습니다. 소아외과. 네, 네, 요즘 그 의사 없다는 소아외과. 소아외과 선생님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에 안 계시고 지금 뭐 창업을 창업을 하시고 하셨어요? 지금.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안 돼. 이거는 오늘 저희 방송에서 최대한 홍보해 드릴 테니까 예. 네. 그냥 비싼 값에 회사 파시고 다음 달부터는 현장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거 안 돼. 소아외과는 정말 안 돼. 얼마나 지금 없는데요, 소아외과 의사. 네, 제가 선생님이. 안과랑 치과만 하더라도 그냥 사업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야, 예. 소아외과를 원래 의사 선생님을 하시다가 그럼 창업은 언제 하셨습니까? 창업은 2019년에 했습니다. 2019년에 네. 근시, 소아 근시에 대한 걸로. 원래는 이제 소아근시라기보다는 디지털 치료기기라는 걸로 시작을 했고요. 음. 그랬을 때 저희 그 첫 번째 파이프라인이 소아근시 치료기기로 저희가 개발을 하게 돼서 이제 소아근시로 많이 알려진 그런 회사가 저는 됩니다. 의사 선생님 하시다가 창업하시게 된 동기가 좀 궁금한데요. 네, 그게 이제 사실 아니 뭐 죄는 아니니까 그냥 네.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 제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경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여러 곳을 되게 자주 옮겨 다닌 사람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했죠.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가장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다른 조직에 잘 맞지는 않지만 조직에서 이렇게 1년마다 다니는 사람들을 별로 환영하진 않아요. 그랬을 때 근데 대표님은 의사였잖아요. 네, 의사였는데 의사가 어딜 뭐 병원을 많이 옮기셨습니까? 병원을? 병원을 많이 옮긴 건 아니고 예. 그때 우연한 기회로 이제 박사를 하게 됐는데 네. 박사를 하면서 실험을 하게 되고 실험을 하다 보니까 실험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외국 유학도 갔다 오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회사도 다니게 되고 계속 아 다닌 처음부터 거죠.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네. 첫 발을 꼭 전형적인 병원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 네. 공부를 좀 하셨구나.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다양한 경험을 좀 살려서 더 일할 수 있는 나이까지는 한 가지 좀 해보자 하다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근시는 칠판 안 보이는 거죠? 가까운 데는 잘 보이고 맞습니다. 뭔 건 안 네. 보이고. 요즘 네. 그런 아이들 진짜 많습니다. 그쵸. 네. 보통 어릴 때 걸리는 게 근시. 저처럼 나이 들면 원시.
둘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까운 것도 안 보이고 먼 것도 안 보이고. 그런 예. 그런 거죠. 네. 네, 근데 소아근시는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게 걸리는 어린이가 뭐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뭐예요? 소아근시는 이제 저도 사실은 그 외과 쪽이다가 이 소아근시라는 거를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안과 쪽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요. 안과가 워낙 고도화된 그 의학 영역이에요. 그래서 예.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점점점 그 유병률이 치솟는 근시의 원인은 뭔가 하고 이제 논문이나 교과서 같은 걸 쫙 찾아봤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제 소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 근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성장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다 보면 안축 길이도 길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 안축 길이와 관계가 있는 축성 근시가 가장 흔하다 이렇게 제가 보고는 읽고 있습니다. 네. 안축은 뭐고 안축끼리. 안축 길이. 네. 안축 길이는 뭐고 저만 아는 용어를 쓰시면 그 한마디로 안구의 축 길이입니다. 우리가 키가 클 때 네. 키라고 얘기를 하듯이 예. 안구가 커지면 안구의 축도 지름도 늘어날 당연히 지름도 거잖아요. 늘어나네.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이제 먼 거리가 안 보인다는 거는 상이 매치할 망막이 매치를 못하고 예. 망막보다 앞쪽에 매치게 외친다는 되는 게 그게 원시. 그게 근시. 그게 근시. 네, 그래서 예. 이제 오목 렌즈 같은 걸로 좀 더 상의 멀리까지, 교정을 뒤로 멀리 가도록 네, 하는 네. 거군요. 그게 바로 근시가 됩니다. 근데 소아근시는 좀 독특함이 있습니까? 그냥 근시. 아니요, 그렇게 독특하다기보다는 이제 그 제가 한번 자료를 보내드린 네. 이쪽 그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소아 근시는 성장과 맞물려서 이 안축 길이의 길이가 안경을 쓰지 않는 근시가 아닌 애들과 비교했을 때 그 길이 성장 속도가 그 우리가 이제 굴절력이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근시를 볼 때 굴절력과 가장 관계가 있는데 그 굴절력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들 특히 어린 나이의 애들에게서 근시를 억제하고자 할 때는 안축 길이의 그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구가 녀석이 너무 좀 빨리 성장해서 맞습니다. 네, 네. 빨리 성장했다는 건 그런 친구들은 그럼 안구가 커요? 더? 정상보다?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는데요. 그 콘 쉐입이라고 옥수수, 그러니까 안구가 동그랗게 되는 게 네. 아니라 콘 쉐입으로 되는 아이들도 있다. 아하. 이렇게들 얘기들은 하고 있죠. 네. 그 좌우로 더 볼록하게 그렇게 네. 성장을 할 때 하필이면 그렇게 성장하면 네, 그 근시가 되고. 안구에는 안구의 그 모양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공막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하얀 예. 조직인데 마치 이제 공처럼 이들도 텐자일 스트링스라는 장력을 갖고 있어서 예. 이게 늘어나도 얘네들이 건강하게 그 탄성을 유지하는 그 물질들이 잘 분비되고 합성되고 대사되면 네. 건강하게 동그랗게 잘 유지가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하고 연관해서 저희가 아하. 이걸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 요즘 유행하는 드림 렌즈라고 있잖아요. 네. 밤에 뭐 이렇게 끼고 자면 눈이 네. 다시 좋아진다면서요. 네. 그거의 원리는 뭡니까? 그 드림 렌즈는 이제 그 OKT3라고 가소성 렌즈라고 하는데 네. 하드 렌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가스 퍼미어빌리티를 높여서 한마디로 이제 아이들이 밤에 자는 사이에 그 렌즈로 가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 각막에 되게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막의 모양을 변형시켜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좀 더 먼 거리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러면서 이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시의 어떤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 갖고 오신 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근시에 네. 대한 설명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 화면 예. 네. 요거는 마이사티 눈. 요건 네. 뭡니까? 마이사티 눈은 저희 SAT001이라는 근시 치료기기의 그 게임기 게임기의 이름. 제품명이고요. 제품명이고, 네. 예. 저희가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희가 임상 시험을 한국하고 미국에서 동시에 하고 있는데 네. 눈이라는 단어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눈이라는 단어를 그냥 영어로 해가지고 NUN 써서 네. 마이사티 눈이라는 제품명을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보다는 근시가 궁금합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네. 네. 이제 그거 한번 직접 넘기셔야 될 겁니다, 네. 대표님이. 예.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게 사실은 저희가 그 어린 연령에서 근시를 치료하자라는 개념을 가져갈 때 왜 게임을 도입했냐고 하면 예. 아이들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예. 아주 어린 나이에 제가 논문 하나를 읽었는데 만 4세 연령의 아이들이 하루에 3시간 이상 일렉트릭 모니터에 노출이 된다라는 그런 논문이 있었어요. 예. 그럼 가급적 어차피 애들이 이렇게 일렉트릭 모니터에 많이 노출되고 게임을 많이 하게 된다면 네. 어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게임을 엄마와 같이 보호자와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게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됐고, 그럼 이 게임이란 개념은 어차피 아이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희가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UI UX라고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좀 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화면들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 게임을 그 예쁜 게임만 본다고 해서 애들이 눈이 좋아지냐? 그건 게임하면 눈 나빠집니다, 대표님. 근데 저희가 그거를 theoretical background라고 해서 이론적 배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 디지털 치료기를 포함해서 모든 의료기기나 또는 신약 같은 경우는 규제 기관에서 환자들이 쓰게끔 그 치료기기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해놓은 어떤 또는 개발사 입장에서 보여줘야 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예. 그랬을 때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주이고 그 소프트웨어에서도 의료기기 쪽으로 한다면 이들의 치료 동작 기전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는 이미 199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이미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습니다. 그 치료 동작 기전이라는 것이 저희가 말하는 그 이론적 배경 또는 메커니즘 오브 액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그 메커니즘 오브 액션에 저희가 어떻게 넣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사가 잘 되게끔 신경과 휴머럴 팩터들을 전사해서 트랜슬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전사해서 그거를 환경이나 또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행동 디지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게임을 만든 거고요. 그 게임의 겉부분에 해당하는 천이 바로 UI UX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UI UX는 압니다. 그러니까 네. 유저 익스피리언스. 하여튼 그거 네. 그건데 네. 그러니까 게임하면 눈이 근시가 좋아진다 결국 그 말이잖아요. 그래요? 그 근시가 좋아지게 하는 게임을 하면 눈이 좋아지는 거죠. 그랬을 아, 때 모든 게임이 다 그런 건 다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일반적인 게임은 근시를 나쁘게 합니까 그럼?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쁘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야 이거 녹화해 나빠요. 놨다가 또 게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임하지 말라고 할 때 쓰지. 근데 진짜로 이게 과학적이지는 않은데요. 네. 처음에 이거를 착안하게 된 가장 큰 게 우리나라에 굉장히 PC방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네. 그 PC방에 어떤 계기로 제가 몇 군데를 갔을 때 정말로 다 게임을 그 깜깜한 데서 아이들이 3-4시간 동안 라면을 하는데, 시켜 먹으면서 예. 하는데 안경 쓴 애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게임할 때 안경 옆으로 벗고 한다고. 그렇지. 그래서 요즘 애들은 이게 또 안경 쓰는 안경을- 게 패셔너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안경을 벗고 해도 예. 그래도 너무 없어라는 생각을 한 이유가 아, 게임방에 네, 뭐 아이 찾으러 갔더니 맞습니다. 그렇지. 게임방 갈 일이 뭐가 있어. 애가 없어진 거지. 예. 이놈의 자식. 예. 갔는데 아이는 네. 못 찾고 네. 앉아있는 녀석들이 아주 초롱초롱한 눈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이는 눈- 찾아서 이제 네. 게임은 계속 하게 하면서 지켜보면서 다른 애들도 같이 아, 보니까 아이는 찾으셨고 네. 예. 다행입니다. 네, 예. 그래서 보니까 안경들을 왜 이렇게 안 썼지? 하면서 그때부터 유병률을 뒤지기 시작한 거죠. 그랬을 때 나이 20에 가까운 성년이 된 남자 아이들의 경우는 90% 이상이 근시로 진단을 받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PC방에 애들이 안경을 안 낀 안 거예요. 썼다. 네, 통계에 그래서- 비해서. 네, 통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파기 시작한 거죠. 근시에 그랬더니. 그러면 어. 병태 생리가 뭐고 이런 파괴 시작하다 보니까 이거를 디지털 프로그램으로 전사를 시킬 수 있는 좋은 게임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된 아하. 겁니다. 그럼 그 원인은 예를 들면 캄캄하고 네. 뭐 게임을 많이 하고 꼭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보고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병태 생리를 얘기할 때 한 가지 확실하게 있으면 예를 들면 외과에서 고름이 있으면 고름을 짜주면 다 치료가 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 심플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근시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되게 여러 가지 많은 원인 중에 축성 근시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저희 게임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해 근시가 평생 진행되는 데 있어서 그 속도를 줄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힌트를 얻은 거죠.
그 원리가 뭡니까? 원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럼 돌이켜 보면 그때 그 게임방에 앉아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게임하던 네. 그 친구들도 네. 실제로 그 게임의 근시 예방 내지는 치료 효과를 네. 거두고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 겁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 왜냐면 이제 저희 정말요? 회사에 개발자들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 개발자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고 있잖아요. 예. 근데 개발자분들의 특성이 보니까 굉장히 게임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CS를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안 쓰신 분들이 전체 그 연령대 대비 한 오. 맞습니다. 그냥 정말요? 일반적인 한번 찾아보세요. 프로게이머들 보면 총무팀 프로게이머 중에 인사팀보다 개발팀에 어. 안경 안 낀 분들이 더 많더라. 프로게이머들 보면 우와. 의외로 우와. 굉장히 안경 안 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이건 과학적이진 않은데 게임하느라고 공부를 한자도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야. 또 공부도 좀 밤에 야. 하고 그래야 눈도 좀 나빠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고치니라는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서 저희가 이제 또 그런 질문을 주신 분들이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예. 안과 의사들이고. 그래서 논문을 아예 처음부터 저희가 개발 전에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치료 동작 기전을 전사시켜서 트랜슬레이션 해서 이런 디지털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라는 거를 논문을 하나 냈고요. 예. 그 논문에 이제 주시는 질문들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공막이 유지하는 텐자일 스트렝스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그 당단백질 같은 게 있어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몰레큘들인데 그 담당백질들이 건강하게 합성되고 분비되고 대사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외부 환경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를 들면 이제 밝은 빛을 많이 하면 뭐 도파민이 나온다든가 그 도파민은 이제 그 공막의 텐자일 스트렝스에 영향을 준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인자들을 몇 가지 찾아서 밝은 빛 하면은 저희 기기에도 밝은 빛에 이제 팩터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디지털 프로그램을 만든 게 00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이해됐다. 이해됐어요? 근시는 안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자라거나 하여튼 좀 잘못 자라면 생기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안구가 잘 자라게 여기에 뭐 영양소라고 합시다. 뭐 당이라고 설명하셨지만 영양소가 잘 이렇게 비료처럼 잘 있어야 되는데 그 영양소는 잘 발현되는 환경이 몇 가지가 있다. 밝은 빛이 있어야 돼. 뭐 꽃이 보여야 돼. 예를 들면 맞습니다. 비행기를 보면 돼. 이런 거라면 그래? 그럼 밝은 빛이 있는 곳에서 꽃도 나오고 비행기도 나오는 그런 게임을 만들어서 보라 그러면 애가 잘 보고 그러면 눈 좋아지겠네? 네, 맞습니다. 그 원리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말씀 주세요. 네네. 네. 아니 그럼 예를 들면 게임이니까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눈이 움직이잖아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상상했거든요. 게임으로 눈을 치료한다는 컨셉은 뭔가 게임 하려면 눈이 현란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눈 운동을 열심히 하느라고. 그럴 수 있지. 그런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디지털 치료기기라는 게 어쨌든 질환이라는 걸 치료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액티비티라는 표현, 활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활동이 너무 과해도 굉장히 힘들고요. 아. 저희 개발자 중에 한 분이 그랬어요. 이제 개발자들은 치료 영역에 있지 않은 분들이시잖아요. 예. 그분들이 저희 회사에 조인하셔가지고 저희 001을 처음 봤을 때 네. 고문당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문당하는 것 같다? 고문당하는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요. 그래서 그 과도하지 않으면서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힘들지 않고 그 힘든 게 나중에는 뭐 두통이나 이런 거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힘들지 않게 잘 디자인된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게임 만드셨어요? 아까 하늘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밝은 네, 빛도 저희 나오고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 예를 하나 들 건데요. 예, 예.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제 진짜 꽃도 나오네. 하늘도 나오고. 이제 아이들이 네. 이 바구니가 움직이는데 네. 바구니가 움직이니까 아이들의 눈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네. 아이들의 눈 활동을 저희가 이제 중재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아이들의 눈이 움직이면 바구니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여주는 눈의 겁니다. 안구를 인식해서 자기가 움직여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런 식이에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떨어지면 눈이 졸로 가면 바구니가 움직이고. 그렇죠. 예. 게임이죠. 아이들한테 네, 내 눈을 네. 움직이면서 저기 있는 떨어지는 과일들을 받는 그런 재미를 선사한다고 생각을 하고 뭐 나름 이런-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저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저걸 하면 눈이 왜 좋아져요? 좋아져요, 저게? 요거를 이제 저희가
좌우 운동.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네. 예. 해부학적으로 눈에는 6개의 근육이 있어요. 음흠. 그 상하, 좌우, 그다음에 사직이라고 해서 오블리크 머슬하고 6개의 근육이 눈의 활동을 잘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런 거에 대한 밸런스 있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저희가 중재를 제공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 네, 왔다 로직을 갔다. 저희가 제공을 안구 하고 체조를 도와주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로직은 치료로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거고 그 아이들이 로직이 만드는 있어요. 것도 예를 들면 눈만 왔다 갔다만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아, 그게 아까 전에 그 예를 들면 속도가 왼쪽으로 갔다가 맞습니다. 오른쪽으로 두 번, 네, 뭐 네. 그게 일종의 치료가 치료의 목적에 되는- 따른 동선이 있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와 아까 말씀드린 그 탄성을 유지하는 당단백의 그 뉴로 휴머럴 팩터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것과 예. 그걸 다 컴바인을 해가지고 디자인한 저희가 네. 전사라는 표현을 써요. 트랜슬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그게 이제 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저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입증해서 저걸 뭐 치료제든 약이든 기구든으로 팔 생각이십니까? 그 효과 입증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감염을 고치기 위해서 항생제를 만들잖아요. 그랬을 때 항생제 같은 경우는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벤치에서 그 물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POC를 잡고 프루브 오브 컨셉이라고 해서 개념 검증을 하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동물 실험을 합니다. 예. 독성이나 양리 같은 걸 하고 조금씩 증명해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람 실험을 해 가지고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한 다음에 인허가를 예, 받아서 예, 나가는데 음. 디지털 치료기 동물 실험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동물 실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물들이 보질 않아. 야, 좀 봐라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또는 규제적인 합의를 이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은 그럼 건너뜁시다. 네, 크게 하기가 어렵죠. 해로울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사람이 맞습니다. 바로 합시다. 안전성인 측면에서 예. 이제 그러면 사람 실험을 하되 음. 가장 과학적이고 의학적이면서 최소한의 윤리적인 임상을 디자인하는 걸 시각처 같은 데서 도와줍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걸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임상 디자인에 대해서. 그렇죠. 예. 임상 시험을 음.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을 받는 과정을 한 다음에 네. 그거를 이제 생명윤리에 넣어서 임상 시험을 하면서 정말 효과가 있는지 안전한지를 보는 그런 임상 시험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조그만 임상을 한국에서 1차로 끝냈고 예. 그다음에 진짜 확증형이라고 해서 진짜 이게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인데 진짜 효과가 있다라는 그러한 통계적 의학적 그 효과를 딜리버리하는 그런 확증 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어디서? 그건 미국에서 합니까? 한국에서 합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네네. 하고. 그럼 첫 번째 임상은 뭘 확인한 거고 두 번째 임상은 얼마나 더 많은 케이스로 해야 되는 건가요? 첫 번째 임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루브 오브 컨셉이라는 그러니까 물질이 네. 있을 때 그 물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POC라는 개념과 이제 동물 실험에서 이제 양리와 독리 요 독성 요 부분들을 종합해서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하는 임상이니 종합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확증 임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확증 임상과 한마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임상의 차이는 임상 시험 피험자 수입니다. 예. 몇 명을 대상으로 시험했느냐?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확증 임상 같은 경우는 통계적 임상적 의미를 딜리버리하기 위해서 그 N수가 정해져요. 피험자 수가 정해지는데 예비 임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피험자 수에 관계없이 아주 소규모로도 우리가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개념 검증만 가져가는 게 예비 임상이라서 예. 저희는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 예. 갖고 임상 시험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소아외과 때도 배웠지만 소아들은 가장 미니멀 인베이시브한 프로시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가장 최소한의 혹시라도 걱정스러우니까 맞습니다. 눈이 네. 뭐 네. 나빠지든가 네. 혹은 피해가 생길까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 몇 명쯤에게 시켜보셨어요 이걸? 아이들 이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눠서 모두 60명으로 했고요. 30명은 이거 진짜 게임. 네. 나머지 30명은 30명 별로. 가짜 게임. 가짜 게임 안 하고요. 어. 가짜 게임도 이제 검증을 받은 부분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가짜 게임 안 하고 일반적으로 근시를 진단받은 다음에 하는 루틴
치료들 예를 들면 이제 안경을 처방받는다든가 그다음에 경도근시 같은 경우는 그냥 오브저베이션 뭐 정기적으로 외래 방문 이런 식으로 30명에게는 그 게임 시키고 네. 나머지 근식 집단 30명에게는 니들이 알아서 마음대로 놀아. 그러고 게임하지 마. 다른 게임은 하죠. 다른 게임은 너 알아서 해. 그냥 루틴 일상을 너희들 하는 요 게임 겁니다.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네, 하루에 맞습니다. 몇 시간씩 시켰었어요? 하루에 이제 30분인데요. 그 30분이 연령대에 따라 아이들이 이제 준수하는 시간이 다르더라고요. 네. 저희 연령대 애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20분 이상들은 다 하고요. 시키면 잘해요? 네, 잘하고요.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엄마 효과라고 하는데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아. 엄마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죠. 네, 예. 이제 연령대가 조금 있으면 아이들이 안 하죠. 안 하죠. 하라고 하는데도 재미없어. 뭐 이런. 저희- 연령대 높다는 건 몇 살? 9세 이상 9세 이상 되면 저희 UI UX가 또 사티라고 해서 아까 보여드렸지만 캐릭터가 나오는데 예. 그게 저 연령대에 맞춘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저도 9살에 캐릭터예요. 저거 하라 네. 그러면 창피하고 화날 것 같아요. 아, 군시가 잘못이야? 그래서요. 그래서 결과 결론은 어떻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왔습니까? 결론은 일단 안전한 것 같고요. 예. 일단 특별한 안전하고요. 문제는 없었고 30명의 문제는 없었고. 문제가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규제 기관에서 우리가 임상 시험을 할 때 안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건지 심각하지 않은 건지 심각한데 기기와 관계가 있는 건지 심각한데 기기가 관계 없는 건지 이런 다 분류를 해놨어요. 예. 그랬을 때 저희는 기기와 관련 있는 이상 반응이라고 하죠. 이상 반응은 없는 걸로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시리어스 어드버스 이벤트라고 해서 중대 이상 반응이라고 있는데 중대 이상 반응은 나오지 않은 걸로 저희가 예. 이제 봤고요. 눈 좋아지는 효과는요? 효과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저희는 소화를 하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이게 예. 저희 회사에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네. 어쨌든 예비 임상으로부터 나온 결과는 아무리 그게 좋은 결과여도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효과가 없는 의료기기인데 우연히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는 이제 통계적으로 이 유의미한 건 나왔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료기기는 아직 정말 효과 있는 의료기기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아직 드리는 완전히 거고 입증된 건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 완전한 입증을 하기 위해선 확증형 임상을 해야 되는 그건 거죠. 그 임상은 어떻게 합니까? 8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은 N수가 아니라 진짜 임상적이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검정력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피험자 수를 이제 얼몇 명쯤 하면 그게 100명이 넘습니다. 100명? 아니요. 아, 한 전체 합쳐서 100명. 50? 아까 50, 30, 30 했잖아요. 전체 합쳐서 100명이 넘는데요. 예. 이게 또 이제 저희가 이 N수를 얘기할 때 되게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어요. 예. 아이들이 1년 동안 계속 같이 가주면 좋은데 네. 드랍이 된다라는 표현을 뭐 쓰거든요. 그렇죠. 드랍되는 수 예.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통계적으로 산출해낼 수 있는 근거를 뽑아내는 건데요. 예. 그래서 다 드랍되고 남은 나머지 백분을 봤을 때는 한 예. 70대 70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시작은 더 하고 100명 네, 이상으로 그렇습니다.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다 같이 못 가요. 그렇죠. 저도 중간에 이제 시험도 보고 그러다 보면 안 할래 이러면서 이제 빠지고. 드랍을 하게 되죠. 네. 야, 그러면 어느 정도 좋아져야 이게 소위 의약품으로 입증이 될까요? 그게 이제 그 규제 기관이 보는 그 뷰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건 어차피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는 뷰가 있어요. 이제 규제 기관이 보는 건 통계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는 건 어쨌든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예. 그 임상적으로 의미를 보는 게 아이들의 이제 보통 아이들도 다 안축길이 늘어나거든요. 안축길이가 늘어나는 것 대비 근시 아이들의 안축길이가 얼마나 늘어난지에 대한 수치가 있고요. 예. 그 수치를 얼마나 다운시키는지에 대한 또 수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예비 임상에서 중간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1년 데이터도 뽑으면서 야.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걸 계속 전문가들에게 딜리버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이제 예비 임상에서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저희 회사에는 제가 이제 안과 의사는 아니고요. 예. 그러면 안과가 워낙 세분화된 과목이고 전문화된 분야이다 보니까 저희 사내의사님으로도 또 안과 의사가 계시고 그다음에 또 자문의 분들도 계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같이 보여드리고 또 데이터 모니터링 커미티도 있습니다.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 정도면 임상적 의미가 있을까요?라고 계속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60명에서 임상적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예비 네. 임상에서 네, 반드시 확정 임상은 진행을 해야 된다. 좀 더 이렇게 많은 얘기를 숫자로 확인해 보자. 네. 그런데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는 그러면 말씀하신 안축끼리 안축 길이와 그 다음에 이제 굴절력 두 가지를 다 같이 그런 것도 측정을 해서 네. 이 녀석 진짜 좋아졌네 뭐 이런 거 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네. 좀 좋아진 거 같니? 라고 해서 네 그럼 좋아졌음 이거 아니라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좋아졌던 게 예를 들면 근시로 안경을 썼다가 안경을 안 써도 될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봤을까요? 보수적으로 대답해야 된다면 안축 길이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라서 예.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진짜 이걸 하면 안경을 벗을 수 있어? 예.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은 예스라고 대답하기는 어렵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네, 더 나빠지는 걸 막는 정도. 그렇죠. 제가 아까 그래프가 있어요. 예. 그거 같이 근시는 보셔도 됩니다. 요 그래프가 저한테만 있는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프에 네. 이제 이거는 저희 논문은 아니고 그 안과 선생님들이 내신 논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근시처럼 계속해서 이제 진행하는 질환 같은 경우에는 네. 어린 연령대에 중재를 할수록 일생적으로 봤을 때 예. 그 아이의 홀 라이프로 봤을 때 더 효과가 좋다라는 그런 그래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이가 너무 어리면 사실은 이제 다른 걸 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4세 이하들이 다 게임을 하니까 예쁘고 좋은 게임을 보여줘서 조금 근시 진행을 억제시키는 그런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한 나라에서 90% 이상의 유병률이 있다라는 건 도저히 90%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의 소아 근시 발병률 유병률이 20세가 가까이 갔을 때요. 20세가 됐을 때 네. 근시 안경 한 번도 안 쓰고 20세까지 오는 친구는 10명 중에 한 명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근시로 진단 받아도 또 안경을 안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도 근시로 진단을 받아도 귀찮으니까 이제 안경 안 쓰고 버티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 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서 그 게임이 완성돼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네. 판명이 되면 네. 뭐 연구도 진행되면 야 여기에 뭐 탱크가 나오니까 더 좋아지네 또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하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게임을 판매하실 건가요? 이 회사는 저희는 S알파 테라퓨틱스는 일단 그래도 처음 하는 치료 방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허가 기간에 그 허가를 받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를 처방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생님들도 그래서 인정해서 오케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 있어. 방향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표로 보내놨는데 PD님이 아마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면 약을 만들어도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뭐 이게 되겠어라고 생각하면 그 처방을 안 하는 거고. 표 못하죠. 보였네요. 네. 표 요거 보고 다시 설명 좀 네, 해주세요. 요 그림인데요. 네. 이제 이게 뭐냐면 아이들의 에이지가 한 아이의 어린 연령부터 시작했을 때 근시는 계속 진행을 하는 거고 네. 저 얼리 인터벤션이라고 쓴 부분은 어린 나이에 근시 치료를 시작한 아이들이고 레이트 인터벤션은 좀 나이가 들었을 때 근시 치료를 시작한 아이들이고 예. 노 인터벤션은 근시라고 진단받아도 아무 처치도 안 했을 때를 보여주는 거라서요. 어렸을 때 근시에 대한 어떤 중재적인 방법을 아이들에게 딜리버를 해주는 것이 좀 더 그 아이의 근시 진행은 억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진행을 좀 그래프입니다. 막아줄 수 있다. 네, 네. 곡선을 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맞습니다. 생각하는 거군요. 네. 저도 안경을 참 진짜 오래 써왔습니다. 언제부터 안경 썼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썼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안경 쓰는 게 지금 똑똑해 보이는 약간 그런 거여서. 저 어릴 때는 안경 쓴 친구를 안경잡이라는 별명으로 부르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쵸. 야 안경 이리 와봐. 그럼 나? 너 집 막으면 너 말고 누가 있어? 안경 쓰는 게 왠지 좀 멋져 보여가지고 저는 솔직히 안 써도 됐었는데 쓰기 시작했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대체로는 유전은 아닙니까? 근시가?
유전이라고 보고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특히 이제 아주 어린 연령인데 외부 환경적인 요인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근시가 아주 급속하게 진행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가족력, 유전력이라는 표현보다는 가족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부모님들이 근시이거나 그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경우가 있을 때 선생님들이 본인들께서 이제 다른 처치를 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면 생활의 습관 예를 들어 이렇게 주로 많이 알아왔잖아요. 어두운 데서 뭐 많이 책을 본다거나 그래, 불 끄고 TV 보면 눈 나빠져. 뭐 그런 거 그런 게 결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런 것보다는 그냥 가족력 말씀하셨던 대로 가족력이라든가 약간 다른 환경 뭐 그런 게 더 영향을 크다고 봐야 되나요? 그거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치는 지금 않습니까? 저도 이제 안과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좀 배우고 있는데 안과 선생님들께서 제일 걱정하는 건 니얼 워크이라는 그러니까 근거리 작업. 예. 이게 눈을 많이 나쁘게 한다라는 그러한 또 역학 보고서도 있고요. 예. 눈 너무 가까이서 보면 가까이서 안 좋아. 보는 거. 네, 네, 그렇게들 이제 하시고 계셔서 사실 저희가 이 게임을 처음에 이제 안과 선생님들께 상의드렸을 때 제일 컨설하시는 게 그것이었어요. 이렇게 게임을 가까이서 하면 눈이 더 나빠지는 나빠지지 거 아니냐. 않을까? 이제 그렇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이제 그 개념하고 맞춰서 이제 어코모데이션이라는 안과 영역에 또 되게 전문적인 단어가 있는데 예. 2m 이상 돼야 결국에는 이제 어코모데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니 그래도 가급적 저희 기기는 60cm 이상의 거리에서 진행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문의 선생님이랑 소통을 하면서 이제 임상 시험을 끌어온 거죠. 스마트폰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이패드도 되고 스마트폰도 되고 더 큰 화면으로 하면 효과가 적어요. 상관없습니다. 큰 근데- 화면과는 관계가 없고요. 네. 더 큰 화면 멀리서 이렇게 봐도 똑같다는 거죠? 네. 이번에 하시는 게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기인 거죠.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디지털 치료제라는 게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뭔지는 알겠습니다만 뭐 본 게 없지 않습니까? 디지털로 치료제로 만드는 게 그게 지금 임상시험까지 통과해서 이거는 약이야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동안에도? 저는 지금- 음악이 어. 가장 오래된 디지털 치료제 같은데요? 아니 그냥 그건 좋아 보약처럼 그럼 건강에 들으면 좋아 그냥 뭐 많은 그런 명이 거지. 살아죠 사실은. 좋은 거 하고 이거는 약이야라고는 네. 다르죠. 그게 참 오랫동안 화두에 된 것 같고요. 예. 제가 또 이렇게 같이 소통하다 보면 다들 물어보세요. 디지털 치료제하고 디지털 치료기기가 어떻게 달라? 이렇게 물어보시고 저는 이제 디지털 치료제라는 게 2019년도에 디지털 세라피틱스를 번역하면서 예.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을 때 디지털 치료제라는 단어가 들어온 걸로 저는 읽었고요. 예. 그랬을 때 치료제라는 거를 또 다시 영어로 번역하면 세라피라는 단어하고 또 돼요. 예. 근데 영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세라피틱스라는 단어와 세라피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외국에서 네. 비슷해 보이는데. 외국에서 세라피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네. 세라피틱스라는 단어를 또 분리해서 쓰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도 아직은 이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예. 그랬을 때 독일 같은 경우는 디지털 세라피틱스를 디가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도 디지털 세라피틱스를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MFDS가 정의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디지털 세라피틱스에 대해서 관에서 정의가 아직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마케팅 터미널로지고 그게 디지털 치료제로 번역이 되든 우리나라의 디지털 치료기기로 번역이 되든 아직은 인더스트리에서 번역되는 단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먼저 치료 그랬을 때, 제대로 네. 정립이 되어 있는 용어. 네, 치료제라는 단어는 말씀하신 대로 드럭이라는 단어를 포함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사실 엑세큐션이나 수행이나 또는 프랙티스 차원에서 어떻게 확립이 되는지가 저희도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수가나 이런 데도 관여가 되는데 예. 네. 미국에 있는 어떤 한 회사에서 디지털 세라피틱스 거기도 이제 소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세라피틱스를 개발한 회사인데 FDA 당연히 클리어링을 받았고 예. 그다음에 프리스크립션 처방형으로 지금 아이들이 쓰고 있는데 약으로 거기서 완전히 약으로. 완전히 약이라고는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그 레귤레이션과 우리나라의 레귤레이션 다르기 때문에 예. 미국에서 그냥 소프트웨어라는 단어를 써요. 소프트웨어에서 메디컬 디바이스 폴 트리트먼트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여기서 그 인더스트리에서 한 작업은 뭐냐면 그 아이들의 연령대를 더 확장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네들 기기를 사용하는 연령대가 예를 들면 10살이다. 그런데 그거를 12살 이상도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해서 관에서 정식으로 그거를 허가를 해준 거죠. 이거는 사실 수가도 받고, 그러니까 수가 얘기는 또 다른 얘기가 또 다른 되는데 얘기고. 그런데 이런 액티비티는 의료기기에서는 굉장히 일어나기는 어려운 액티비티고 예. 보통 드럭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액티비티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인더스트리에서도 그 회사에서도 어드버타이징을 하기를 우리는 의료기기에서 처음으로 드럭처럼 이렇게 인디케이션 타겟 파퓰레이션 확장하는 일을 했습니다라고 보도 자료를 내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수가나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대표님이 하시는 것도 임상시험 아직 뭐 완결된 건 아닌데 네. 다 되면 네. 건강보험에서 이거는 전문의가 네. 일종의 처방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건강보험 수가도 받고 이런 걸 목표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저희가 가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그것도 또 많이 질문해 봤는데 예. 아니면 그냥 이거 눈에 네. 좋아 그냥 많이 해보세요 인 건지 아니요. 아니면 의사들이 이건 처방하는 이건 완전 다르잖아요. 네, 다릅니다. 예. 굉장히 다르고요. 저희는 이제 처방 시장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고울은 급여까지도 생각을 하고 예, 있는데 예. 그 전에 이 소화근실을 치료하는 다른 방법들이 어떤 레귤레이터리 트랙을 타고 가고 있는지도 저희는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랬을 때 비급여란 트랙도 있고 급여란 트랙도 있고 예. 또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그 이제 관들이 TF를 만들어 가지고 디지털 치료기기 그 통합 심사 제도를 만들었어요. 예.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제도가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제도가 있고 그 제도가 맨데이터리인지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또 아직 이제 명확하지 가변적인 않고, 부분이고요. 그 분류와 기준은 관에서 만들기 나름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정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네, 맞습니다. 그런 질문은 나중에 해라. 근데 저희는 워낙 많은 아이들이고 네. 이 많은 아이들을 사실은 이제 이 많은 아이들이 똑같은 프로토콜로 치료받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라는 거에 주목했던 이유는 정말 그 하이 퀄리티의 프로토콜이 하나의 똑같은 디바이스에 얹어서 매시브하고 임팩트하게 많은 아이들에게 똑같이 혜택이 간다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다른 데도 다 먹고 살고도 우린 좀 들어갈 때가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어른 근시에도 효과가 있습니까? 저 게임 같이 보면? 아까 말씀드린 텐자일 스트렝스 측면에서 본다면 탄성 측면에서 본다면 20세까지밖에 없는 걸로 저희는 논문 서치를 너무 늦으면 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20이 넘어가서 20이 넘어가면. 에이징 프로세스라고 노화 과정이 시작이 되면 그런 대사나 이런 것들은 뭐 달라지니까요. 근데 근시하고 원시는 서로 다른 증상, 다른 질병으로 본다면 과학적으로 다른 다르니까요. 거죠. 네. 그래서 끼워주는 렌즈도 아예 전혀 다르고 그러면 거꾸로 이 게임을 하는 원시 환자는 노화는 나빠지겠습니다 오히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아까 그 센싱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네, 센싱을 하는 걸 봐서 아이들의 이제 행동 데이터를 보면 저희께 근시뿐이 아니라 아이들의 그 눈의 그 짝눈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짝눈의 정도가 어느 정도는 감소하는 게 아, 트렌드, 오. 경향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의미를 떠나서 경향.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 치료기라는 게 얼마나 포텐셜을 갖고 있는지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설이라고 한다면 원시에도 정말 이게 좋아져라는 게 가설이라고 한다면 그건 임상시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봐야 되는 거다.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게임 만드시는 건 별로 어렵지는 않았죠? 보니까 아니요. 뭐가 제일 어려우셨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어떤 거가 나오면 그림은 단순하던데 이렇게 뿅 뭐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레몬 눈으로 받아먹고 보고. 앵도 받아먹고 하는 게임 뭐 이미 있기도 할 것 같은데 저는 심지어. 사실 미국에서 이제 퍼스트 플레이어들이 있잖아요. 이미 다 급여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미국에는 회사들은 눈 좋아지는 게임이 있어요. 이미? 아니요, 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디지털 세라피틱스 관련해서 예. 디지털 세라피틱스라는 기술 자체가 워낙 신개념 기술이니까 퍼스트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급여 그 수가를 책정할 때 아, 너무 높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예. 이걸 개발해 오면서 아, 안 높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과 다르게 네. 제조는 사실 우리가 라트나 이런 걸 만들어서 똑같이 찍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정말 사람들의 머리와 사람들이 곧 기술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IT하고 바이오가 같이 융합이 돼가지고 예. 제가 항상 이제 투자자분들께 보여드리는 한 개의 슬라이드가 있는데 사람들이 되게 유기적으로 융합해서 소통을 해가지고 나오는 제품들이 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람들이 서로의 다른 문화와 이질적인 사고를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의 제품을 끄집어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말 안 듣는다는 뜻이구나. 말 진짜 안 들어요. 뭐. 그러니까 개발자 집단과 이런 안과 전문의 집단이 있는데 네. 맨날 양쪽이 둘이 서로 서로 싸우고 씹는다는 거죠. 이거는 뭐 개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의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에 맞추라니까 자식 말이 많다고 그러고 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말을 안 굉장히 저희 제품을 이거는 하나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 개발 내에 있는 모든 임직원들이 한 가지 보이스를 내는 게 있는데 예. 일을 하는 게 재밌다라고 얘기들을 하세요. 네. 진짜로. 그게 왜냐하면 서로 소통을 하면서 하는데 음. 그게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하는 방법도 체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체계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랬을 때 또 그 소통이 약간 어긋났을 때 그걸 다시 원래 방향으로 조금 전에 가져가는 봤던 것도 저 게임과 관련해서는 무슨 이견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개발자들 입장에서 이러한 로직을 딜리버리하는 건 고문과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임상 바이오나 이 의학 쪽에서 볼 때는 그 로직은 치료 동작 기전에 해당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반드시 이렇게 움직여야 돼. 아, 그리고 여기서 그렇죠, 네. 밝은 빛 나와야 돼. 여기 그냥 바로 레몬이 터지면 딱 좋겠구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로직 재미가 없어요. 이런 거는 누가 합니까? 이런 거. 재미로 하는 게임이 아니라니까 100번째 얘기하잖아요. 그런 예. 그런 소통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임상 쪽에 있었던 사람인데 임상 쪽에서 일어나는 소통의 한 10배 이상은 일어나야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직원들은 몇 분쯤 계세요? 직원은 저까지 합쳐서 40명. 우와. 그럼 거기서 개발자분들이 많습니까? 개발팀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과? 코딩을 하는 다 이과이구나. 다 엔지니어분들은 이과야 여기는. 네, 한 12~13명 되고 12~13명. 근데 그분들만으로 이 제품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기획 디자인이나 또 이런 내부에서 QA나 이런 또 DS 데이터 사이언스나 이런 분들이 같이 일을 하는데 네. 그런 분들이 모두 25명 정도 됩니다. 합치면 25명. 어휴. 그럼 어디 월급 다 주시고 하시려면 1년에 뭡니까? 아직 하나도 못 파신 것 같은데. 한 보니까 50억, 지금. 50억 팔아야 예. 똔똔 나올까 말까 할 것 아직 같은데. 하나도 못 그래서 파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되게 투자자분들께 감사하고요. 예. 투자는 어떤 많이 받으셨어요? 얼마나 받으셨어요? 지금까지 투자는- 누적 투자액 뭐 이렇게 여쭤봐야 되나요? 아니면 누적 투자액은 네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얼마나 받았고 받으셨습니까?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많이 받았는데요. 예. 네 이거 말해도 되나? 말씀하십시오. 예, 그거 뭐. 다 공개된 겁니다. 그런 거는. 네 맞아요. 네 공개됐습니다. 제가 뉴스를 냈는데 230억 받은 것 같습니다. 2~30억 네, 지금까지. 230억. 네. 야. 디지털 치료라는 컨셉이 너무 그동안 생소해서 네. 이런 게 뭔가 이렇게 디지털 그거를 임상으로 한다는 것도 매우 어색하고 사실은 이런 게 앞으로도 쭉 될까? 되고 나면 이제 다들 하겠죠.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이 그래서 고생 많이 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이제 이걸 들어가 본 가장 큰 이유가 그 우리가 신약을 개발할 때 저는 이해관계자가 모두 4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일단 사용하는 환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계시죠. 의사나 네, 의사. 약사분들 예. 같은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개발하는 개발사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규제 기관이 있어요. 이 음흠. 4개의 필라가 모두 인정을 해줘야만 그 제품은 잘 팔릴 수 있고 예. 또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그 4개의 필라의 눈높이에 맞춰서 신약 같은 경우 개발을 해가는 과정들은 굉장히 험난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랬을 때 저는 굉장히 페어한 걸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신약 개발을 따라가기에는 그 퍼스트 라인이 출발점이 많이 늦은 거를 저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좋은 신약 개발 회사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그들의 그 노하우는 사실은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니라 몇백 년이 된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신생 국가고 예. 그래서 딱 이제 디지털을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코딩이라는 기술 자체가 컴퓨터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자원은 사람이잖아요. 예.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고
이 사람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럼 이 출발점은 음. 글로벌리 우리는 지금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출발점에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지금 화두인 거고 예. 결국엔 시장이라는 건 글로벌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출발점이 같을 때 좀 더 페어하게 다른 선진국들과도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한번 일할 수 있는 나이 동안에 정말 새로운 치료 기술 하나를 좀 뽑아보자.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입증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임상도 네. 계속 해야 예. 되고 하니까 입증 되게만 하면 시장은 분명히 클 것 같습니다. 이건 근시- 소아 소아 근시가 근시는- 없는 아이의 부모도 어. 야야야 이거 하래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씩 다 깔고 아니 있을 것 그리고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야구로 안 돼도 어. 그런 회사 만난 적 있어요. 어떤 회사인데 유산균으로만 만드는 회사예요. 그 유산균 신약을 한대. 근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 약효가 입증이 안 되면 그럼 건강기능식품으로 돌리면 됩니다. 아, 실제로 디지털도 그런 전략을 씁니다. 예. 그래서 라이트 버전이라고 예. 그냥 OTC처럼 건기시로 나갈 수 있는 버전을 만들기도 하고 그 시장이 더 크다는 입증은 거야. 안 됐으나 우리는 된다고 믿으니 저희 믿고 한번 아니, 그러니까 써보세요. 그거. 야구로 할 정도의 입증은 안 됐는데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럼 이거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가도 시장이 우리 거 넓다. 그거라도 하죠 그렇죠. 요즘 매출은 어떻게 나 어디서 저요? 나옵니까? 저희는 이제 딥테크 기업이라고 하면서 아, 열심히 연구 일단 드립다 연구하는 기업 예. 야.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네. 여기에 집중해서 집중해서. 아. 아니 사실 아니, 데이터를 끄집어내는 작업이 예. 쉽지는 않고 정말 저희 임직원들의 80% 이상이 심지어 경영 쪽 사람들조차도 다 연구 개발을 같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감히 그나마 이렇게 집중을 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제 미국 같은데 저희가 초대받아서 가기도 하고 원리 다 나왔고 네. 빨간 불 찌면 이런 현상 나고 이런 거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뭘 그렇게 할 게 많아? 이게 질문이 좀 다소 이상하게 들리긴 합니다만 아니, 네. 원리는 아주 간단한 것 같고 네. 그러니 그런 효과를 입증만 하면 되겠구나. 네. 그래서 임상 시험이라는 게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들죠. 그렇죠. 그건 네. 이해가 되는데 아주 정확하게 디자인해서 네. 정확하게 디자인해야 되겠죠. 그거를 효과가 있는 그거는 걸로. 많은 돈, 충분한 돈과 적절한 임상 디자인과 네. 액션 이걸 하면 이건 임상 시험인 그리고 건데 정말 좋은 제품. 그렇죠. 네, 그 좋은 제품은 이 정말 유저들, 다시 말하면 피험자들이 이거를 정말 잘 써주느냐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저희가 이제 준수도 또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어디어런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되게 입체적으로 계속 개발을 해가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임상은 그렇게 이제 돈 모아서 계획해서 하면 되고 8월에 하면 되는데 네. 그때까지 직원들은 뭐 할까 하는 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죠. 개발이라 하면 다른 것도 개발, 다른 다른 것도 디지털 개발- 치료제도 개발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아근시 말고 소아근시 말고도 저희 파이프라인 굉장히 많고요. 아, 예를 들면 어떤 다 게 게임으로 어떤 게 치료해요, 있습니까? 그걸? 하나는 이제 면역 증강제라고 해서 저희가 이뮨 부스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논문을 하나 냈는데 게임을 하면 홍삼을 안 먹어도 된다고요? 게임을 하면 그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았을 때 그 백신에 대한 항체 몸에 생기는 항체 역가가 안 한 것 대비 의미 있게 올라간다. 이런 그건 진짜 좀 아니. 와. 그게 아니, 딱 아니, 들어도 진짜 나 아니야, 말을 안 그건 듣는 말 거야. 됩니다. 그거 말 됩니까? 아 그럼 게임을 스트레스가 줄잖아요. 아이가 그때 그 게임을 안 하면 네. 뭐 엄마가 무슨 공부 시켰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그- 당연히 네. 바이러스랑 싸우기 힘들지. 와. 그 면역 증강제는 이제 성인들 예. 그 백신을 맞으시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으시는 성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임상 시험을 했고요. 아, 했고요? 네, 와. 네, 임상 시험을 했고 이제 결과가 나와서 논문까지 냈고요. 네. 그건 약간 성인용입니까? 네, 그건 그거는? 성인 백신 맞으시는 성인이요. 그럼 백신 둘 다 맞고 백신은 네. 맞고 이 게임을 그룹은 해. 백신 맞고 게임한 그룹. 어. 이 그룹은 백신 백신만 맞고 게임 안 한 게임 그룹. 안 한 게임 그룹. 안한 그룹. 네, 그렇죠. 게임 한 그룹을 보니 더 피를 뽑아서 이제 더 역할을 좋아졌더라? 봤을 때 더 올라갔더라. 그럼 그 처음에 나눌 때는 게임 하실 분 안 하실 분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아니죠. 너 게임해 너 하지 마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아니요, 랜덤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랜더마이제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피험자가 임상 시험에 들어오기로 동의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자기가 어떤 모른다. 분으로 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아, 이건 원리가 뭘까요? 백신 이거는 맞고 게임하면 네. 한마디로 이제 그것도 또 많은 질문을 받아서 네.
사실은 이제 면역학에서 사실 음. 이런 임상을 하는데 제가 또 면역학을 해가지고요. 네. 예. 가장 어려운 게 인디비주얼 베리에이션입니다. 면역 체계가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 저랑 PD님이 네. 면역 체계가 분명히 다를 그렇죠. 거고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는데 어떤 사람은 걸리지 음. 않고 뭐 이런 면역 체계가 다른 거에서 그 매스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의미성을 끄집어낸다는 건 나름 의미가 있는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을 예. 하는데 음. 이제 이번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사실 우리는 굉장히 알게 모르게 언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거의 3, 4년에 한 번씩 뭐 메르스, 사르스, 그다음에 코로나 막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역학적으로 생각을 해봤죠. 사람은 원래 바이러스랑 공존하게 돼 있는데 갑자기 이런 어택을 받고 변이가 생기고 이러잖아요. 예. 그러면 바이러스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백신을 만드는 공장을 짓고 또 그거를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할 때 타임리 되지도 않고 네. 이번에도 언이븐하게 이거를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쉬운 호스트의 이뮤니티를 증강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음흠. 코로나도 바이러스고 음흠. 이 바이러스들을 조금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원래 갖고 있는 디지털 그 프로그램 디스커버리 플랫폼이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제가 뉴로 휴머럴 팩터를 찾고 그랬더니 굉장히 심플하게 뉴로 무슨 팩터라고 하셨어요? 뉴로 휴머럴 비헤이버럴 팩터라고 해서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뉴러널, 휴머럴, 그러니까 당단맥 같은 걸 이제 휴머럴이라고 저희가 예. 표현을 네, 하고요. 예. 그다음에 행동, 예. 이 세 가지를 도구로 해가지고 어떤 기질적인 질환을 고칠 수 있는 디지털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이, 들면 하나만 이 게임을 하면 뭐가 당 뭐가 생긴다는 뭘 거예요? 하는데요? 게임으로 뭘 합니까? 예를 들면 008 같은 경우는 예. 게임으로 이제 008 게임 혹시 갖고 오셨어요? 안 그건 갖고 그거 안 오셨어요? 갖고 왔는데 말씀해 예, 말씀해 네. 주세요. 네. 한마디로 이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네. 유산소, 그다음에 중강도, 그리고 뭐였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에 맞는 운동을 하게 되면 면역 체계가 올라간다라는 아, 거는 이 게임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네, 뛰게 그건 시켜요? 네, 활동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연결해 가지고 디지털 프로그램으로 만든 게 008이고요. 008을 들고 막 자기도 뛰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렇죠. 하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하라는 거구나. 대로 3개월을 하고 나면 아.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았을 때 이제 부스터이 되더라. 그건 이렇게 말이 되는 되겠다. 거죠. 아, 그건 말이 돼. 자, 푸시업 실패. 그렇지, 네. 그렇지. 팔머리 뛰기 실패 시작. 그건 말이 되겠네요. 아, 그렇게 의학적으로 면역 체계를 높이는 행동을 유도하고 하는 강제하는 프로그램이군요. 거죠. 아. 네. 그리고 안전하게 계속 센싱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 약을 들을수록 이거는 시장 무궁무진하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야, 이 시장 엄청나게 크겠다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네. 와. 이 시장이 앞으로 커질 거라고 보시죠, 우리 대표님은? 네, 저는 디지털 그렇게 이쪽으로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야 된다.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그냥 코딩이 일상인 것 같아요. 컴퓨터가 그냥 일상이고 그랬을 때 그 일상적인 거를 헬스라는 시장은 인간이 생겨나고 계속 같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얘기할 때 메디컬 언매니드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의학적 미충족 영역이라고 하는데 사실 의대생들이 되면 이제 배웁니다. 우리가 지금 개발한 치료기구로 정복한 질환은 몇 개나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한 만큼 많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의학적 미충족 영역이 많은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서 포지셔닝하는 건 꼭 필수 불가결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모르는 영역 의외로 또 치료 효과가 있는 그러게. 야. 그게 다르죠. 경쟁사가 앞으로 채팅창에도 올라왔는데 닌텐도가 경쟁사가 앞으로 되는 거 아니고 닌텐도가 우리도 의학적인 기능을 넣었어. 뭐 이러면 그렇죠. 임상 시험 해가지고 예. 그 하면 안전하고 되죠. 그럼. 그다음에 효과가 있다는 거 보여주면 됩니다. 누군가는 어딘가는 키스가 면역력을 높인다 뭐 내지는 회복을 빠르게 한다 이런 네. 얘기도 들은 것 같고. 운동을 많이 하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대표님 야. 사업은 뭐 잘 되실 거고 재밌는 네. 영역이어서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뭐 보통 이런 거 이제 궁금하니까 여쭙기도 하지만 흑자 전환하고 나면 저희한테 꼭 뭐 네. 광고도 하시고 하시는 건 알죠? 아시죠? 네. 흑자 전화 2년 차에 하시는 흑자 걸로. 전환 2년 차에 저희가 청구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니 우리 대표님은 빨리 사업이 잘 되셔가지고
사업 팔고 지금 소아외과 병원으로 그치, 지금 다시 가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빨리 이건 안 되는 사업이야라고 빨리 정리가 되든가 아니면 빨리 성공하시고 대박 나시든가 네. 빨리 병원으로 그려서 이제 다시 소아외과 어떡합니까? 소아외과에 대해서는 정말 훌륭한 후배들이 소아과를 잘 지키고 있어가지고요. 아니라니까요. 거의 난리 났다던데. 예. 알겠습니다. 야. 언제 한번 최 대표님 모시고 예. 의료계 이야기. 약간 한 걸음 살짝 떨어져 있는 의사 선생님이 보시는 요즘 의료계 이슈. 야. 네. 잘 필요한 배웠습니다. 것 같습니다. 의료계가 워낙 각자 다 이제 자기 당사자, 자기 직업이 되나서 마이크를 어디에 들이대느냐에 따라 의견이 다 달라요. 네. 근데 그렇다고 객관적인 제3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약간은 좀 떨어져 계시지만 그쪽 입장을 다 두루두루 아시는 분이니까 예. 8월에 임상 끝나면 저희가 임상 시작합니다. 임상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요? 저희가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네, 피험자들이 많이 좀 잘 들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게임으로 살 빼는 뭐 이런 거 없습니까? 그것도 만드는 데가 있을 걸요. 네. 그거부터만 댄스 레볼루션이라고 있다고. 예. 알겠습니다. S알파 테라피틱스의 최승은 대표님. 예. 우리 잘 얼마나 들었습니다. 비즈니스의 영역이 넓습니까? 예.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는 워낙 좀 생소해서 실제로 만드시는 분을 들어보니까 야, 요것도 또 재밌네요. 시장이 있겠구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최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죠? 자, 저희 물러가고 7시 4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